빙하기는 지구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규모가 너무 거대해서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그랜드 쿨리 협곡에는 채널드 스캠랜드가 있습니다. 수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침식이 일어나게 됐는지 연구 중입니다. 미 지질 연구조사소의 웨이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3층 높이의 직크기인 이 바위는 기반함의 일부인 듯합니다. 즉, 이 방대한 협곡을 만든 현무암의 일부죠. 하지만 저 현무암은 수평으로 형성된 반면에 이 바위는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옮겨왔다는 뜻이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기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게다가 중간에 계곡도 있고요. 바위들을 옮긴 것은 빙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풍경 자체가 가장 큰 단서입니다. 이 협곡은 가장 단단한 현무암이 침식돼 만들어진 거죠. 끝은 120m의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거대한 말발굽 모양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있는 협곡처럼 생겼지만 높이는 나이아가라의 2배, 넓이는 3배나 되죠. 하지만 이 협곡과 물 없는 폭포는 거대해 보이긴 해도 이 방대한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웨이트는 지질학자 브레치가 1923년에 시작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브레치는 이곳이 거대한 콜롬비아 평원에서 3,000평방마일이 씻겨나가 형성된 거대한 하상이었다고 말했던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규모로 쓸려나간 원인은 대홍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이 전체 지역이 쓸려나가면서 모습이 영원히 바뀐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절벽 꼭대기에서도 수심이 30m를 넘었습니다. 수심이 30m가 넘었던 폭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폭포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벽은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실은 17마일이죠. 현무암으로 된 절벽들이 옆으로 계속되죠. 현무암 절벽은 가장 단단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바람과 침식 작용도 견뎌낸 이 암벽이 거대한 물의 위력에 깎여나간 것이죠. 얼어붙은 이 용암 기둥들은 차례로 암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홍수로 쓸려나가면서 벽은 뒤로 물러났고 폭포는 넓어졌습니다. 채널드 스캠랜드는 그렇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뒤흔들어 놓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지질학자인 파디의 이론에 의하면 동쪽 100마일쯤에 거대한 빙하호수 미술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에 600평방마일의 물이 있었다는군요. 현재 이어리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를 합친 양이죠. 클락폴강을 가로지르는 얼음 때문에 물이 갇혀 생긴 호수입니다. 얼음 때문에 갇힌 이 강의 수심은 600m에 달했지만 채널드 스캠랜드와 이 호수가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죠. 1939년 파디는 거대한 주름들을 발견했죠. 해변에 모래주름처럼 생겼지만 크기가 엄청나죠. 수십 미터의 간격에 높이는 3m 이상이고 자갈로 이루어져 있죠. 미술라 빙하호수로부터 빠른 물살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댐은 한계 수준에 이를 때까지 물을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540m 이르자 수압이 너무 강해져서 얼음댐의 아래쪽이 뚫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얼음물로 균열은 점점 더 넓어졌고 댐 전체가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됐죠. 전체 호수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나와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강물을 합친 것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믿기 힘든 일이죠. 쏟아져 나온 물은 곧장 채널드 스캠랜드를 향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른 폭포 및 17마일 넓이의 대협곡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브레츠의 생각은 한 번의 홍수로 17마일 전부가 파여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한 번의 홍수로
그 정도 규모의 침식이 생겼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즉 여러 차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은 200마일 떨어진 월라월라 계곡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1926년 엄청난 홍수로 30m 깊이의 협곡이 생겼고 침족토층이 드러났습니다. 웨이트는 이곳이 제널드 스캠랜드를 형성했던 대홍수가 지나갔던 길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지층에서 뚜렷한 퇴적 형태가 발견됩니다. 각 단층은 맨 밑이 거친 모래, 그 다음이 중간 모래, 마지막은 침전토로 되어 있죠. 각 층마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흰색 층은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날아온 재입니다. 화학적, 광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연도도 알아냈죠.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 약 15,000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15,000년에 걸쳐 이 아름다운 타임라인이 생기게 된 것이죠. 홍수가 지나가고 퇴적층이 생긴 후라야 비로소 재가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재는 수많은 층의 퇴적물로 덮여 있습니다. 모두 39층이죠. 이것이 스캠랜드의 탄생을 설명해주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홍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증거죠. 대홍수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거대한 얼음댐이 다시 생겼을 것이고 미술라 호수의 수면은 다시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빙하기가 끝났을 때야 비로소 홍수도 멈췄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는 지구와 태양에 얼마나 가까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 10만 년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의 형태도 달라지니까요. 과학자들은 대재해와 멸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